확정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교 학점제를 좀 비판적으로 같이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비판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본래적인 의미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교 학점제를 비판적으로 본다는 그 말은 본래 비판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비판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칸트의 3대 비판서라는 게 생각나실 거예요. 칸트가 비판서 3개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순수이성 비판, 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아주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3대 비판서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판이란 말은 순수이성을 어떤 결함이나 단점이나 이걸 지적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칸트는 오히려 그 순수이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판이란 말이 갖는 본래의 뜻은 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탐구라는 의미예요. 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이란 말은 순수이성 비판이 어떤 조건에서 기능할 수 있고, 또 순수이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성의 영능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걸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조건과 가능성을 탐구하는 게 원래 의미의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누리 교수님 마지막 정리 멘트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경고는 3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 사회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Society without the social이라고 말을 만들어 봤어요. 사회는 사회인데 더 소셜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없는 사회라는 걸 코로나가 가르쳐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교훈이에요. 한국인들은 그냥 각자 도생밖에 모르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 없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사실은 더 소셜,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선 그게 불온시되고 낙인이 되는 사회예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저건 소셜한 것 같아 이러면 낙인이 됩니다. 심지어 정당조차도 소셜이란 말을 당명으로 못 쓰는 나라예요. 무서워서.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형적인 사회인 것이고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독일은 우리와 정반대예요. 소셜하지 않다는 말이 가장 심한 욕입니다. 어소셜. 독일 말로 아조찌알이라고 물론 읽죠. 아조찌알. 이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 아조찌알하네요. 이러면 쌈납니다. 미쳤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한국은 소셜이란 말이 오히려 아주 수상한, 불온한 이러한 말로 쓰이는 나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은 리퍼블릭이라고 말은 하지만 the public이라는 가치가 없는 리퍼블릭이에요. 리퍼블릭 without the public. 공적인 가치가 이렇게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보세요. 공공의료가 5%밖에 안 되고 민간의료가 95%인 나라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방송 같은 데서 자세히 다루질 않아서 저는 너무나 유감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의사, 양심적인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의료 체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김윤 서울의대 교수,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이 두 분이 그래도 의사로서 양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을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칼럼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김윤 선생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병원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높은 빌딩을 세우고 대학까지 짓는 나라가 어딨냐? 전 세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의료의 공공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퍼블릭의 가치가 없는 거죠. 교육 공공성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87%를 시장에 맡겨놓는 고등교육.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퍼블릭이란 말 자체가 레스푸블리카, 공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적인 게 전혀 없는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전혀 공화국답지 않은 이러한 나라라는 걸 지금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 보여준 코로나가 준 교훈은 저는 economy without ecology 이런 표현을 씁니다. economy without ecology. 오로지 경제 논리밖에 없어요. 이 사회에서. 생태 교육에 대한 생태 의식이 거의 부재한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생태적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육이나 미국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교육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희망입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저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생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큰 분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녹색 땅을 만든 건 교사들입니다. 왜 교사들이 녹색 땅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요 예쁜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 이것은 우리가 지킨다. 이게 녹색 땅을 만들게 된 교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